퇴사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잠깐의 휴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저희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졌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심지어 이젠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키도 크고 말투도 부드러워서 동아리에서 인기 많던 선배였죠. 저는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가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아리 MT에서 같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날 너 목소리가 참 차분해서 좋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 말이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남편의 다정한 성격 덕에 늘 잘 풀렸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때문에 데이트를 취소했는데 남편이 뜨끈한 죽을 사들고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죠. 결혼을 결심한 것도 남편이 너랑 같이 살면 매일 행복할 것 같아라고 했던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땐 정말 그 말이 평생 지켜질 줄 알았어요.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에서 대리로 일했고 저는 가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어요. 주말이면 같이 영화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 가고 저녁엔 집에서 같이 요리하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죠. 남편은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저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제가 힘들 때면 어깨를 주물러주며 수고했어라고 말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갔는데 남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변 친구들은 너희 부부 진짜 잘 맞는다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때는 이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심지어 결혼 1주년엔 남편이 깜짝 선물로 목걸이를 준비해서 저를 감동시키기도 했어요. 그땐 남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퇴사를 선언하면서부터예요. 2년 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맥주 캔을 따더니 갑자기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지쳤어.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 눈빛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저는 차마 더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 힘들면 좀 쉬어도 되지. 우리 저축도 있고 내가 더 벌면 되니까라고 말하며 달래줬어요. 그땐 정말 그게 잠깐의 방황일 거라고 곧 다시 일 시작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이 고마워. 너만 이해해준다면 나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퇴사 후 처음 한두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아침에 저를 위해 토스트를 굽고 점심엔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부쳐놓고 오늘 좀 맛있게 됐다면서 웃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활도 괜찮네 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오늘 좀 어땠어? 하고 묻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심지어 같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몰아보며 밤늦게까지 깔깔 웃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당신 요새 좀 여유로워 보여서 좋아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도 이렇게 쉬는 게 오랜만이라 좋네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좀 쉬다가 다시 힘내면 되겠지 하고 낙관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을 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결국 낮 12시가 돼도 이불 속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거실에 나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제가 뭐라도 해볼 생각 없어? 하고 물으면 생각 중이야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처음엔 조금 더 기다려주자 하고 참았지만 점점 짜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피곤해서 설거지 좀 해줄래? 하고 부탁했더니 남편이 나중에 할게 하면서 핸드폰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당신 진짜 너무하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저는 결국 혼자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결국 터졌어요. 제가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포크를 탁 내려놓고 나도 알아.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그 말에 욱해서 그럼 나라도 생각 좀 해줘. 나 혼자 돈 벌고 집안일하고 내가 로봇이야? 하고 맞받아쳤죠. 그러자 남편이 너는 왜 맨날 나를 몰아세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당신이 힘들다고? 나도 매일 회사에서 치여서 오는데 내가 안 힘든 줄 알아? 하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은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잤어요. 침대에서 남편 등만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천장을 보며 잠을 못 잤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다툼이 있어도 금방 풀렸는데 이젠 서로 말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이 더 지나고 남편은 결국 뭔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서 나 유튜브 해보려고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하고 반신반의로 응원했어요. 남편은 곧바로 카메라랑 마이크를 사더니 집 거실을 스튜디오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게임 방송을 하더니 나중엔 일상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얼마나 갈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 열정이라도 생겼으니 다행이다 하고 지켜봤어요. 남편이나 이거 잘하면 우리 생활 좀 나아질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잘해봐 하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뭔가를 찾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집안 곳곳에 조명이며 삼각대며 장비를 늘어놓더니 심지어 저한테 너도 좀 도와줘. 같이 찍으면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는데 이제 유튜브까지 같이 하자고요? 한 번은 남편이 너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시장 가서 브이로그 찍자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당신 진짜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나 주말에도 회사 자료 정리해야 해 하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는 왜 맨날 부정적이야? 나 노력하는 거 안 보여? 하면서 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싸움은 더 잦아졌어요. 제가 당신 진짜 현실성 있게 좀 생각해. 유튜브로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차라리 취업 준비나 해라고 하면 남편은 너는 왜 맨날 나를 깔아뭉개? 나도 내 방식대로 꿈을 찾는 거야 라고 맞섰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터졌어요. 꿈을 찾는 건 좋은데
왜 그 부담이 저한테까지 오는 건가요? 제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 떠맡고 있는데 남편은 왜 저를 배려하지 않는 걸까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꿈은 좋은데 나도 꿈이 있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나만 참아야 해? 하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는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기적이라니요? 제가 지금까지 돈 벌고 집안일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기다려준 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저는 당신이야말로 나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대꾸했지만 남편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영상 편집을 하고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갔어요. 같이 밥을 먹는 날도 드물어졌고 예전처럼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없어졌죠. 한 번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하고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그래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걸 보고 더 말할 기운도 없어졌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퇴사하기 전엔 저희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심지어 남편이 방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야, 이거 좀 봐 하고 저를 부를 때도 저는 나 피곤해하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너 진짜 관심 없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저도 더 이상 그 한숨에 반응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유튜브 채널이 조금씩 조회수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 조회수에 그쳤던 영상이 어느 날 1만을 넘더니 점점 구독자도 늘어났어요. 남편은 이제 좀 빛이 보인다면서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불안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 유튜브로 성공하면 저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실패하면 또 얼마나 좌절할까 걱정도 됐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번 영상 좀 봐줄래?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영상 내용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남편이 저와의 갈등을 주제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한 말 싸운 장면까지 과장해서 올려놓고 저를 돈만 아는 아내로 묘사했더라고요. 아내가 매일 취업하라고 잔소리해서 힘들다라거나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다는 자막까지 달았어요. 심지어 제가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하고 물었던 말은 돈 없으면 나버릴 거냐? 로 둔갑해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5만을 넘었고 댓글엔 아내 너무 심하다.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사냐. 남편 너무 불쌍하다 같은 저를 욕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본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버텼는데 남편은 저를 돈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서 이게 뭐야? 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야? 하고 따졌어요. 근데 남편은 태연하게 컨텐츠잖아. 조회수 잘 나오니까 이해해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컨텐츠야? 사람이 아니고.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이 너무 오버하지 마. 다들 이렇게 영상 찍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내가 오버해? 당신이 내 동의도 없이 나를 팔아 조회수 올린 게 정상이야? 하고 따졌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 이 여자 진짜 이기적이다라는 글을 보고 제가 뭘 잘못했나 자책까지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사한 뒤로 저희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이젠 서로를 존중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상처받고 싶진 않아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참아봐. 남편이 다시 일 시작하면 나아질지도 몰라라고 위로하지만 저는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친구랑 술을 마시며 털어놨는데 친구가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남편이 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머리에 박혀서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는데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영상 편집하다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왜 그렇게 쳐다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며칠 전엔 또 한 번 큰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당신 유튜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매일 영상 찍고 편집하느라 정신없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그럼 나한테 왜 상의도 안 하고 내 얘기를 영상에 넣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이야. 하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다들 그렇게 컨텐츠 만드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소재일 뿐이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결국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문 밖에서 너 또 왜 그래? 하고 툴툴거렸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퇴사 전에 그 다정하고 배려 깊던 남편으로요? 아니면 제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결혼은 원래 힘든 거다. 남편 좀 이해해줘라라는 말씀만 하실 것 같고 친구들 말도 더 이상 위로가 안 돼요. 한 번은 엄마한테 전화로 요새 좀 힘들어요 하고 넌지시 말했더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참아봐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외로워졌어요.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서 실수를 연발하고 상사한테 요새 왜 그러냐는 핀잔까지 들었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졌어요. 며칠 전 남편이 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번엔 저와의 싸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 힘들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조회수는 또 3만을 넘었고 댓글엔 가족이 발목 잡네. 남편 혼자 너무 고생한다 같은 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더 이상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온 게 뭐였나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 그만 좀 해라고 말했더니 너만 이해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자꾸 그러냐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참았어야 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남편이 퇴사한 뒤로 저희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털어놓는 이유는 제 마음속 혼란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싶어서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결혼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인생을 위해 과감히 놓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